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가 대지를 뒤덮은 이곳에 파누아라고 불리는 한 부족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파누아 부족은 유구한 전통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족민들 간의 유대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죠. 이들의 깊은 유대감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겨울이 올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강인한 민족의 후손이었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뼈를 시리게 하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맞이하였죠. 절망의 그림자는 바람을 타고 그들의 살갗을 얼렸으며 숲속의 짐승들마저도 이 추위를 버티지 못해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라비틀어지고 얼어붙어 버린 숲속을 바라보며 파누아 부족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태양은 점점 짧아지고 공기가 차가워지자 파누아 부족의 마투나가 족장은 따뜻한 모닥불로 부족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부족민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가혹할 것입니다. 허나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랬듯이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마투나가 족장은 파누아 부족의 강인한 전사들에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냥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주술사에게 정령들을 달래는 제사를 준비해달라고 하였죠. 이후 파누아의 전사들은 부족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얼어붙은 숲속으로 사냥을 떠났고 마투나가 족장은 주술사와 함께 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술사 아야샤는 삼나무 껍질과 세이지풀 그리고 신성한 새의 깃털을 준비하였습니다. 눈이 덮인 땅에 큰 원을 그려 중앙에 신성한 불을 피웠고 동서남북에 준비한 세이지풀과 신성한 새의 깃털 등을 놓았죠. 불이 활활 타오르자 마투나가 족장과 주술사 아야샤는 땅과 동물 그리고 조상들의 영혼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밤새 주문을 외우며 때론 정령과 영혼을 부르기 위해 북을 치고 춤을 추기도 하였죠. 시간이 지나 사냥을 나간 부족 전사들이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허나 그들의 손에는 메마른 풀과 흙밖에 없었죠. 사냥에 실패하고 마을에 돌아온 파누아 전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며 몇 명은 사냥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의 공경에 처한 파누아 부족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금이 가고 있었죠. 날이 갈수록 태양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며 그들의 삶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굶주림은 끝이 없었고 파누아 부족민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으며 부족민들 사이엔 이기심이란 꽃이 피우기 시작하였죠. 끔찍한 눈보라와 함께한 밤이 지나 아침이 되자 섬뜩한 비명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얼마 전 사냥에 나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던 파누아 전사가 죽어있던 것이죠. 마투나가 족장은 비명소리를 따라 황급히 달려갔으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파누아 전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팔다리가 의도적으로 잘려있었던 것이죠. 오래전부터 식인 행위를 금기로 여긴 파누아 부족에게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모닥불처럼 간신히 붙잡고 있는 이성과 유대의식은 점점 그릇된 욕망과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마투나가 족장은 하루빨리 식인 행위를 벌인 범인을 찾아 마을의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족장은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부족민들을 모닥불 주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투나가 족장은 모든 부족민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으며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였죠. 수많은 부족민들이 모였고 족장은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어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부족민들을 세심하게 관찰한 족장의 눈에 유독 혈색이 좋고 눈빛이 또렷한 부족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아나카라는 이름을 가진 파누아 전사였죠. 마투나가 족장은 아나카를 불러세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며칠 동안 굶주린 부족민들과는 다르게 평온해 보였죠. 족장은 아나카가 범인임을 알아차렸고 전사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어 땅을 헤집어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윽고 아나카의 집 주변에서 불에 그을리고 여기저기 뜯긴 흔적이 있는 사람의 팔과 다리가 나왔죠. 그 순간 격렬하게 저항하는 아나카를 몇 명의 전사들이 포박하여 붙잡았습니다. 아나카는 족장을 노려보며 그 전사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고 외쳤죠. 족장은 식인이라는 금기를 어긴 아나카를 처벌하기 위해 그를 눈보라가 내리치는 숲속으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파누아 부족의 전사들은 아나카를 밧줄로 묶어 그와 함께 얼어붙은 숲속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에 묶인 아나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누아 부족의 금기를 어긴 아나카는 밧줄에 묶여 눈이 내리는 숲속에 버려지는 벌을 받아야 했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살인적인 추위와 칼날 같은 바람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밧줄에 묶인 아나카는 멀어져가는 마투나가 족장을 바라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를 감시하는 전사들은 그런 그를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혼란스러웠던 파누아 마을은 어느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아나카를 감시하던 전사들이 겁을 먹고 마투나가 족장을 찾아왔죠. 그들은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것은 사람의 피였습니다. 또한 흡사 괴물을 본 듯 아연질색하며 족장 앞에서 울고불며 주술사를 불러달라며 애원하였죠. 그러던 중 한 파누아 전사가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아나카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인간의 피와 살을 끝없이 갈망했다. 그에게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 아나카는 자신의 몸에 묶여있는 밧줄이 느슨해질 만큼 살이 빠졌다. 그의 피부는 얼음처럼 파랗게 변했다. 쇠약해진 아나카는 고개도 겨우 들어올렸다. 우린 더 이상 그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허나 숨이 아직 붙어있었고 우린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아나카의 살점은 점점 뼈에 달라붙어 가죽처럼 변하였다. 머리에는 사슴 같은 뿔이 돋아나고 그의 키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우린 그때 아나카를 죽였어야 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아나카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마치 아나카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는 우리를 내려다보며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잠에서 깨길 기다린 것 같았다.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수척하게 깡마른 팔과 다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으며 순식간에 나무를 찢어버렸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가죽과 뼈는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그 모습은 흡사 웬디고와 똑 닮아 있었다.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괴물이 우리 앞에 서 있었다. 나무와 비슷한 크기의 웬디고는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었다. 우린 그저 도망칠 뿐이었다. 허나 이상하게도 웬디고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이번 이야기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전설에서 등장하는 웬디고의 특징을 통해 픽션을 더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해당 이야기에서 표현된 사건들은 식인 행위를 행한 인간이 웬디고로 변한다는 일부 웬디고 전설을 참고해 만든 이야기이며, 이는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식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웬디고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특히 미국 북부와 캐나다의 알곤키 언어권 부족의 민담에 등장하는 신화 속 괴물입니다. 독특하고 다양한 특징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로 묘사되지만 웬디고와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웬디고의 특징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끝없는 굶주림입니다. 웬디고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마다 잡아먹은 사람의 양만큼 몸집이 커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웬디고는 절대로 배가 부를 수 없다고 하죠. 때문에 웬디고는 식탐에 미친 괴물이며 동시에 굶주림으로 인해 바싹 마른 것입니다. 웬디고의 생김새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웬디고는 창백하고 썩어가는 피부와 초췌하고 쇠약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최근에는 웬디고의 모습이 사슴처럼 생긴 거대한 인간 형태의 괴물로 표현되는데, 이는 2001년에 제작된 호러 영화 웬디고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웬디고의 크기 또한 부족들의 전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팔다리와 손가락이 매우 길고 날카로우며 사람보다 훨씬 큰 것으로 묘사됩니다. 오지보아크리나 스카피 등 일부 부족들의 전승에서는 웬디고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한 거인으로도 묘사된다고 하죠. 또한 웬디고 전설의 일부 이야기에서는 웬디고가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 사람을 얼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생김새를 바꿀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 더욱 찾기 어렵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되죠. 이처럼 각 부족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웬디고 전설은 북부 황야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인 풍습에 대한 억제 및 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디고는 탐욕과 식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며 한 사람을 죽여 잡아먹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고 언제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탐욕의 도가 지나친 인간이 웬디고가 되기도 한다고 전해지죠. 즉, 웬디고 전설은 공동체의 협동과 절제를 권장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도덕한 행동의 결과,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 자연에 대한 존중 등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괴물 연구소를 찾아주셨고 다양한 괴물들을 제안 및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요청하신 괴물들이 업로드되지 않아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모든 요청을 다루고 싶지만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널을 진행함에 있어 일부 요청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계속 키우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괴물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